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마상진입니다. 저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귀농귀촌, 그다음에 농업인력, 농촌의 교육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제가 2022년, 2023년 2년 동안 그 연구한 내용의 일부를 이제 발표드리는 건데요. 그동안 우리가 농촌의 청년 하면은 이제 농사짓는 그 청년농 문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는 청년농 육성 사업, 그 청년농 영농정책 지원 사업을 여기 이제 오신 배민식 우리 서기관님 어디 가시네, 한 6년 전에 이제 같이 저랑 이제 작업을 해서 만들어갖고 지금 큰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러는데, 실제로는요, 저희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촌의 청년이 한 2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어요. 그 중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 그다음에 가족 종사자 이런 거 하면 한 10만 명 됩니다. 나머지 한 220만 명은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그 정책이 없었다라는 것이, 일부 있죠. 그러니까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청년 정책들 내에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보시면 이제 오늘 어떻게 살고 있고, 근데 결국 이제 농촌에도 청년들이 이제 줄게 되는데, 그런 줄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타파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 청년들을 통해서 어떻게 농촌을 활성화시킬 거냐, 그런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데이터나 이런 게 궁금하시면 제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와서 제 이름을 치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2년간에 연구 예산으로 한 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4억 원 정도 투입해 갖고 우리 갤럽이나 큰 대규모 회사랑 그 조사 업체랑 해서 많은 방대한 그 조사도 했고, 처음 거의 아마 농촌 관련된 청년들과 관련해서 처음 그런 그 국가 단위 조사가 이루어졌으니까요. 그 보고서 많이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농촌의 청년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농촌의 청년들이 얼마나 되고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과연 그 사람들이 행복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촌에 지금 2020년 기준입니다. 232만 명. 여기서 제가 이제 농촌 청년 하면요, 연령으로는 19세에서 39세, 그다음에 농촌은 이제 행정구역상 읍면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농촌 청년이라고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2020년 현재 23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주민들 중에 23.7%, 그다음에 우리나라 청년이 한 1,500만 명 되는데요. 그 중에 15.8%. 이 15.8% 잘 기억해 주십시오. 현재 이제 이런데 여러 인구 전망 이런 거 해보면요, 현재는 노인 인구하고 청년 인구가 한 1대1 정도 됩니다. 근데 보시면 2030년에 한 청년 한 명당 노인이 한 1.8명, 그다음에 2050년에는 3.4명 정도로 역시 도시보다 더 이제 고령화가 심각하게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도농 간의 인구 이동을 보면요, 지금 이제 농촌이 순유입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귀농귀촌 이런 게 많아서, 그러니까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출생 사망에 따른 그 자연 감소분이 큰데요. 이런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적 이동에 따른 그 인구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넘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연령에 따라서, 이게 이제 연령입니다. 연령에 따라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지느냐 이런 걸 보면요, 10대 후반에서 32세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나머지 연령대는 대부분 이제 플러스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농촌에서 우리가 교육이란 걸 다 이제 교육받으러 다들 이제 그 대도시로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교육 이외에 직업적인 요인 때문에 빠집니다. 근데 요 33세부터는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인데 그 요인이 이제 직업, 주택, 그리고 자연적, 우리가 인구 이동할 때 이제 전입 사유 이런 걸 조사하는데, 그거 한 17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걸 좀 종합해 보면은 저런 요인들 때문에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30대 우리 청년들 전반기 청년, 20대 청년들하고 30대 청년들은 약간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처음 조사를 해서 지금 농촌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도시 청년들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봤어요. 봤더니 농촌에는 농촌 출신이었다가 도시로 갔다가 다시 귀촌한 청년들이 한 26% 되더라고요. 그리고 도시 출신인데 농촌으로 들어온 청년들이 한 39%, 소위 이제 귀촌이라고 그러죠. 그 26%도 마찬가지 귀촌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경험을 가지고 귀촌한 청년들이 한 65% 된다라고 돼 있고, 농촌에서 쭉 살고 있는 청년들은 한 35%. 그 도시 청년 중에는 농촌에서 떠나서 도시로 간 청년들이 11%. 그다음에 다시 귀촌했다가 다시 이제 도시로 돌아온 사람들이 3%. 그래서 한 14% 청년들이 농촌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86% 문제는 이제 86%인데 이것도 한번 좀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에 우리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모든 청년들이 도시에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기본 성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심리학적 성향이, 심리학적으로는 다중지능 이론에 의하면 이제 내추럴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개인성적으로는 좀 이제 민감한 성격을 가진 하이리 센서티브 퍼슨이라고, 그런 인구학적으로 가늠할 수 없는 사람 본성에 있는 농촌에, 그러니까 인구 희수적에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퍼센테이지가 15에서 20% 되는데, 지금의 이제 선진국 사회나 일정 소득 이상 된 사회에서는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인구가 지금 18%, 농촌 인구가 18%에서 더 이상 줄지 않고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인간 사회의 그 하나의 특성이지 인구 이동 이런 문제로 계속 감소할 거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저는 이제 경제학자나 이런 게 아닌데 심리학이나 교육학 전공자로서 그런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 86% 요걸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232만 명 중에 농업 종사자가 5%입니다. 5.4%. 근데 농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농촌 전체 주민 중에 농업 종사자는 23%입니다. 23%로 농촌에 결국 농업이 주 산업인 공간은 맞아요. 근데 청년들 중심으로 보면요, 농업 종사자는 5.4%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좀 나이 들고 그러면 농업 종사자는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건 제조업이고요. 그다음에 도소매업, 보건복지업, 숙박 음식점업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많이 보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제가 이제 우리 청년 정책에서 청년 정책의 영역이 있습니다. 일자리, 소득, 주택, 그다음에 주거 환경, 사회 참여, 문화 이런 여러 가 있는데, 그걸 제가 또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국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각종 자료,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자료랑 이제 제가 이번에 거기서 나오지 않은 현상들을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 우선 정규직, 일자리 관련해서는 정규직이 농촌이 좀 적습니다. 우리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은 상식선에서 이제 도시에는 안정된 직장들이 좀 많죠. 규모화된 직장들이 많고, 농촌은 소규모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정규직은 적고 안정적인 직장은 도시에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득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도시 청년들이 소득이 많긴 해요. 근데 농촌 청년들은 소비가 적습니다. 소비가 적고요. 근데 뭔가 만족도 이런 거 할 때 일상에서 좀 쫓기는 게 적어요. 적고, 그다음에 피곤함 이런 게 적더라고요. 이거 이제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나옵니다. 사회조사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일자리 만족도도 좋고,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아주 특이한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요렇다는 거. 그러니까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는 좋다.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주택입니다. 자가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주거 면적이 훨씬 높고요. 그다음에 주택 구입, 생애 첫 주택 구입 기간 짧습니다. 이거 소득 대비 주택 부담 비율이 낮고, 그다음에 주거 만족도는 높다라는 거. 그렇지만 주거 환경, 아까 이제 우리 한철 박사가 앞서 얘기했지만 주거 환경 나쁘고요. 근데 한 가지 또 사실은 사회 참여를요, 농촌 청년들이 더 못해요. 한 예로, 우리 보통
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할 때 농촌의 투표율이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청년은 아닙니다. 청년은 농촌이 더 낮습니다. 여기 제 보고서 자료 보시면은 최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지방선거 이런 거 보시면 청년은 도시보다 낮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청년들의 정치 효능감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기성세대 치여갖고 뭘 얘기해도 받아들여진 경험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걸 총괄해봤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과연 청년들이 행복하냐 이게 봤습니다. 여기 밑에 통계 자료 보시면요, 통계청 사회조사, 생활시간조사, 그 다음에 여러 연구에서 그 전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합니다. 한 거 봤더니요, 공통적으로 도시 청년보다 농촌 청년이 조금씩 다 높았어요. 우리가 보통 농촌 청년들이 더 불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지기 쉽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제가 또 조사를 해봤더니요, 역시 농촌 청년이 높았는데 그러니까 읍면보다는 면 지역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그래서 이제 외국에 이런 걸 봤더니 행복 연구하는 분야가 또 있어요. 행복도 연구를 한 거 보니까 일정 소득을 넘어가면요, 저밀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습니다. 그건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소위 카운터 어버나이제이션이라고 역도시화가 전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다 나타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쫓기는 삶보다도 좀 여유 있고 좀 소득이 적더라도 여유 있는 삶을 원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요즘 청년들이요, 뭐 MZ 세대 뭐 특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보다는 가정,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연구하면서 60여 명의 이제 청년들 연구 자문단으로 모셔갖고 계속 연구 진행하면서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하는 말이 제가 귀에 꽂힌 게 애쓰지 않아도 워라벨, 이게 이제 제일 귀에 꽂히는 말이라서 저기다 하나 써놨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을 너무 모르고 있고, 대부분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이 농촌 생활을 그냥 어렵고 힘들고 뭐 더럽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고, 우리 옛날 가지던 3D라는 개념에서 농촌을 너무 바라보는데 청년들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후에 또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청년들은 농촌에서 살고 싶어 하는가?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자, 청년들은 3D라고 생각하네. 제일 큰 게 힐링이 제일 큰 거고요. 여유, 이거로서 물론 이제 경험하면 좀 뭐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런 농촌에 대해서 기성세대와 다르게 좀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관계인구, 소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인구 한 20% 정도가 그래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단순 방문이든 부모 친지 방문이든 관계를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가능성입니다. 여기도 20% 좀 주목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어떤적 삶을 좋아하느냐, 도시적 삶을 좋아하느냐, 농촌적 삶을 좋아하느냐, 아무 사는 방식 상관없다 이렇게 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14.7%가 좀 인구 희소한 지역에서 여유롭게 사는 그런 삶을 원한다라는 게 나왔고요. 미래에서 살고 싶은 지역에 있을 때 현재 농촌 청년이 15.8%라 했잖아요. 17.8%. 물론 저 살고 싶은 희망이 다 거주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 아까 얘기했듯이 15에서 20% 되는 그 국민들은 도시적 삶보다는 농촌적 삶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조건이 되면 농촌에서 살겠느냐? 뭐 조건 없이 이제 당장 농촌에 거주 의향이 있다. 적극적 층의 2.2%였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있다 하는 사람들은 34.5%. 근데 그러면 좀 가볍게 체험 형태로 뭐 한 달간 체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해볼 의향이 있느냐? 그게 52.1%로 높아졌어요. 그다음에 만약 농촌에 가면 기본주택이나 일정 정도 뭐 소득이 보장되면 해보겠냐? 그러니까 52%. 직장이나 이런 거 주거지 변동 없이 뭐 오케이션 정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55%. 그러니까 이 조건 변화에 따라 이 소위 농촌이라는 진입 장벽을 어떻게 낮춰주냐에 따라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데,
많은 우리가 향후에 어떤 정책을 펴냐에 따라 청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 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가능성을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사회 참여와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사회 참여는 저조합니다. 기성세대에 비해서도 저조하고요. 그렇지만 하고 싶은 욕구는 많았어요. 근데 아까 효능감 있죠? 정치적 효능감, 사회 참여 효능감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뭘 하고 싶으냐 했을 때 이런 분야에서 물론 자기 전공을 살리는 분야도 있고 농촌에서 새로 살리고 싶은 분야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년들 중에 지역 기여가 많은 청년들의 요인을 한번 뽑아보니까 주민 모임 자주 참여하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직업에서 좀 여유 시간이 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통을 많이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농촌 지향적인 삶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소통, 기성세대 소통, 지역에 대한 이해, 기본 이해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럼 정책적으로 청년들한테 뭘 해왔느냐 이걸 한번 보면요. 정책 충분하냐? 지금 국조실 산하의 범부처 정책으로 청년 기본 계획이 기본법이 2020년에 생겨서 202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계획하에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이제 청년들한테 도시 청년, 농촌 청년 다 물어봤어요. 총 한 3,000명 해갖고 물어봤는데 농촌 청년들은 정책 수혜율, 제가 주요 이제 정책들 뭐 수백 가지 중에 예산 비중이 높은 정책들에 대해서 이 정책 해봤냐, 들어봤느냐, 수혜 받았느냐 이런 거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종합해 보니까 수혜율이 농촌은 낮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걸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정책이 있더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차이가 컸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지자체는 농촌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런 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아는 농촌 지자체가 많은데 상당수 농촌 지자체가 그럴 여력이 좀 없다라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청년 정책에서 이렇고 농촌 정책은 어떠냐? 제가 이제 우리 삶의 질 정책이 가장 농촌 주민의 삶과 관련해서 가장 포괄적인 정책인데 농촌 정책은 역시 이건 농촌 정책은 이제 2004년부터 지금 5개년 계획해서 지금 4차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좀 기성세대 중심으로 되고 있고 농촌 청년이 좀 청년 정책이 있긴 했는데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게 좀 한정돼 있고 일자리 정책은 농업의 중심으로 이제 추진되고 있는 한계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청년들이 뭔가 역할을 하려면 참여가 중요한데 이런 정책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데 여러 방안들 썼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소위 리빙랩 방식으로 청년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따라 이 문제 그럼 어떻게 청년들 주인이 돼서 해결할 것이냐 그런 과정도 거치고 해외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 결론을 토대로 그런 결과를 토대로 농촌 청년 정책은 이런 쪽으로 나가야겠다라는 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연 감소는 어쩔 수 없지만 사회적 감소, 인구 이동에 대한 도농 간의 이동에 대한 사회적 감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청년들의 도구화 삼지 말고 청년들이 행복하게 하는 그 주인이 되게 하는 속에서 참여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청년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문제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여러 영역에 동시에 고려돼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청년을 통해서 공동체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방향으로 해서 제가 6개 영역에 19개 과제를 얘기했는데 많은 부분 또 앞에 이제 한희철 박사가 얘기를 해서 이것 중에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요, 우선 도시 청년들이 농촌에 오려면은 비빌 언덕이 소위 있어야 됩니다. 그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비빌 언덕을 마련해 주자. 그래서 지자체 농촌 청년학교 이런 걸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지금 지자체별로 품목별로 농업인 대학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여기 서천 사례도 있지만은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지역을 알고 지역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본 시발점이 되는 그런 뭔가 조직체를 하나 마련하고 이것이 또 중간 지원 조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뭐 강조될 사항만 좀 말씀드리며, 그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요, 여기 우리 지금 농수산대 총장님도 와 계신데 이 농수산대와 같은 한국농촌대학, 이걸 뭐 당장이 힘들다면 농수산대학에 같이 이제 이렇게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 농촌 이게 이제 뭐 유럽에서도 이제 사례가 있고요, 일본에도 사례가 비슷한 이제 사례가 있는데, 이제 청년들이 뭔가 역할을 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이제 그런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들을 소위 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한, 유럽에서 이제 루럴 애니메이터라고 합니다. 농촌을 애니메이트 시키는 사람이라고 해서 루럴 애니메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석사 과정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 전공을 가진 청년들이 대학원 과정 형태로 와서 뭔가 이제 농촌을 관련된 전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농촌대학 설립에 대한 어떤 제안이고요. 그다음에 농촌 후계자, 지금 영농 후계자가 있습니다. 1981년부터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융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농촌 후계자가 필요하다. 전국에 37,000개 마을이 있습니다. 1,404개의 읍면이 있고, 이것을 관리하고 끌어갈 사람들을 일정 기간 활동비와 어떤 정착 기반을 해주는 농촌 후계자 제도도 한번 제안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의 어떤 공간, 요건 좀 시간이 좀 오버해서 나오는데, 농촌의 디지털 전환, 우리 이제 앞에 한희철 박사가 많이 얘기했죠. 농촌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 바꾼다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지금 이제 우리가 스마트 농업 하는데요, 이제 스마트 농촌을 얘기할 때다. 그래서 의료, 교육, 그다음에 교통 이런 문제를 뭐 하나하나 해결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스마트 전환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읍면 단위의 농어촌 디지털 허브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청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농촌 애들은 지역을 알고 도시 애들은 농촌을 알게 하는 그런 교육, 세부적인 것들은 여기 할 얘기가 많지만 국가교육과정 차원에서는 갭이어 프로그램을 공식 도입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려면 이제 후계자와 관련해서는, 후계농과 관련해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후계농 육성법이 했듯이 실제로요, 농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목표를 할 때는요, 후계농들이 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자기 농업하기 바쁜데 5% 청년 이외에 95% 청년들이 뭔가 지속 가능한 농촌을 하기 위한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제가 제안한 사항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농촌 청년 육성법을 하나 이제 하고, 그들이 지역의 읍면 단위, 시군 단위, 시도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 그다음에 정책이 있어도 미처 전달 못해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전달 체계 구축,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 많은 내용을 이제 너무 짧은 시간에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간 이제는 이제 농업 청년농 육성 정책 사업으로 인해서 괄목할 만한 지금 현장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농수산대학 경쟁률도 높아지고 그러는데, 이제는 농사짓지 않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기울일 때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